그러니까 섬유질이나 그다음에 대체당을 제외한 실제 나한테 의미가 있는 탄수화물 거죠. 이 순탄수를 계산하기 좀 까다롭게 성분표가 나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순탄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젊은 사람이 고단백 식사를 하면 단명하고요. 나이 든 사람이 고단백 식사를 하면 장수합니다. 청년, 중년, 초기 장년층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안티에이징 얘기해서 한 가지 좀 더 질문 드리면, 그래도 젊어 보이고 싶은 분들은 많잖아요. 네. 또 예전에 피부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찍으신 걸 봤었는데, 피부 노화를 막는 그래도 생활 속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 지금 피부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좋아지셨어요. 좋아지려면 딱 여기 오늘 촬영장에 들어오시는데 전보다 강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김작가 TV 나올 때 대개는 진료를 보고 왔어요. 네. 또는 당직을 서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멀쩡한 날에 온 거잖아요. 휴일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영상 보고 이제 50살 같다. 또 머리가 약간 올라가 있어서 또 있으려나? 하여간 제 영상 보면서 항상 50살 같다고 이제 악플 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현 교수님 40대 초반에. 네, 근데 뭐 50살처럼 보여서 저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날리죠. 너는 조성노화를 피하지 못했구나. 네, 그렇죠. 그런 뭐 댓글 많이 다시죠.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50살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0살이면 어디 위원회 가서 네. 말도 좀 하고 하니까 이제 어려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보시면 좀 동안이어갖고 어디 위원회 같은 데 가면 맨날 밟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전 가속 노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사실 이 피부 노화는 늘 말씀드리지만 20%는 몸 노화랑 같이 가고요. 저속 노화 하시면 20%는 느리게 합니다. 그 다음 80%는 결국에는 자외선, 광노화. 80%는 강노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발라야 한다는 얘기네요. 저는 근데 안 바릅니다. 저는 일단 그 빛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네. 잘 안 바르는데 또 너무 눈물이 심하게 나서 이것도 보시고 또 선크림 보내주신다는 분 있으면 안 되는데 보내주지 마세요. 저기 무기자차, 유기자차 다 발라도 다 눈물 납니다. 어쨌든 선크림은 바르는 게 피부 노화를 막는 되게 좋은 건데 예. 여기서 궁금한 가지, 저는 요즘 선크림 자주 바르는데 예. 밤에도 나갈 때 바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플러스로 집안에서도 바르는 분들이 있다고. 이 형광등 BCD 뭐 요것도 물론 바르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 발라야 되는 건가요? 정말 뭐 깨끗한 피부를 원하시면 그리고 확실하게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낮추시고 싶으시면 창문 열어놓으면 그 유리를 통해서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크림을 실내에서도 바르고 있어야 하는 건 맞고 밤에는 뭐 안 발라도 됩니다. 밤에는 상관없고요. 피부 좋아지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선크림이다. 그리고 제 피부 얘기를 한 게 제가 지금 피부가 좋은 게 술 6주 안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사실은 신선처럼 먹으니까 정말 건강하게 요새 먹고 있거든요. 그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성염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굉장히 안 좋고요. 술, 담배가 건강하지 않은 활성산소, 만성염증 만들거든요. 그리고 수면 부족도 만성염증을 만들고 그런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게 되고 피부 장벽도 나빠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세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저 원래 아무것도 안 바르고 스킨로션도 안 바르세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그냥 세수비누 헬스장에 있는 거 대충 씁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지금 보면 촉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왠지 이런 것도 연구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스킨로션은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는 건가요? 그게 피부과 선생님이 제 학생 때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그게 계속 뇌리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건강하고 질 좋은 이런 여러 가지 피지에서 기름을 만들어내서 이게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왜 클렌저로 날려 먹은 다음에 바르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게 연구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발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사실 뭐 그냥 세수비누 쓰고 그걸로 머리도 감고 몸도 닦고 씻고 그리고 뭐 대충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피부가 좋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들의 저속노화 식단 공개 후에 아동 학대 논란까지 뭐 그런 게 겪었던 걸로 아는데 요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시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저속노화의 올바른 적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제가 많은 걸 배웠죠. 네. 트위터에 게시물을 함부로 올리면 조리돌림이 심할 수 있구나. 사실 그 전에도 알긴 했는데 네이버 메인에 이제 꽤 큰 일간지 인터넷 부에서 그 제목을 자른 거예요. 제목이 잘리잖아요. 이게 네이버를 모바일로. 그러면 정의원 교수 아동학대. 이렇게 딱 이제 나온 거죠.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네이버 메인에 딱 올라가서 뭐 이렇게까지. 근데 어쨌든 그런 학대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의 밥 먹던 중의 음식. 그러니까 아들도 잡곡밥 먹을 수 있다.
그럼 고역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백미 한 70%에 잡곡 30%콩 넣어서 네. 짓고 생선이랑 몇 가지 밑반찬이랑 뭐 김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먹였는데 먹던 중에 이제 올린 거죠. 먹던 중에 그냥 이거 트위터에 올리면 그냥 올려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잡곡밥을 잘 먹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올렸다가 난리가 났죠. 결국에는 이 양도 적고 부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걸로 봐서 이제 미친 과학자다. 그러니까 학대다. 실제로 이제 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한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미친 과학자들이 막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약품을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주입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오히려 저희 아들은 체지방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가속노화 되었어요. 그러면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이들의 저속노화라니 형용 모순이다. 이거는 좀 그 전문가라고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 작가분들 이거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노화는 35세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화는 생물학적인 노화는 그야말로 세포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실은 노화 시기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 시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DNA를 둘러싸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인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는 아이들은 경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러면 애들은 늙지 않는데 뭔 소리냐? 늙어 보여야만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축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센서들인데요. 내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포 분열도 시키고 세포가 크기도 커지고 단백질도 합성하는 이게 사실은 성인에서는 나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요체하고 같은 놈들이에요. 결국에 사실 총을 나를 지키는 데 쓰면은 방어 무기고, 그러면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쓰면은 이게 학살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노화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뭐 부패, 발효욕 이런 거예요. 그냥 특정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부르는 건데, 특정한 그런 그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이 되는 건데, 성장과 발달을 잘 되게 하려면 잘 먹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것도 골디락스가 있습니다. 아까 그 호르메틱 곡선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잘 크고 애들이 잘 되려면 일단은 사춘기가 늦게 와야 됩니다. 적당히. 너무 빨리 오면 성조숙증이 오면 성인이 됐을 때 키가 너무 작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판이 너무 빨리 닫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성호르몬이 빨리 올라가면 이미 성체, 그러니까 성인의 몸이 됐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길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호르몬, 그러니까 복부 지방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러면 또 뭐 아로마테이즈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또 성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다음 대사적으로도 사실은 노화 시기가 또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0대 30대 가속노화처럼 아이들이 똑같이 매일 콜라랑 떡볶이 먹고 피자 먹고 감자튀김 먹으면 염증 생기고 배 나오고 거기서 또 그 배 나오면 거기서 또 염증을 만들고 대사적으로 가속노화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뱅뱅 돌아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10살밖에 안 됐는데 내 몸은 12살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는 더 작아져서 결국에 길이 성장은 안 되고 배는 나오고 소화비만 체형이 되고 그다음에 혈압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만성 질환들은 더 빨리 도래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결국에는 뭐 노화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건강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렸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연배 중년 정도 되면 좀 더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하라치부, 그러니까 복팔분 100을 먹고 싶으면 80만 먹어라. 그 정도로 약간은 덜 먹고, 그리고 단백질도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늘 말씀드리는 게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이나 노년이 되시면 반대 상황, 에너지가 오히려 약간 부족한 상황이 되고 근육과 몸을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차라리 흰쌀밥을 먹고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단백질 충분히 먹는 거 좋고 유제품, 치즈 충분히 먹어도 좋고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괜찮다 어차피 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콜라, 사이다, 주스, 빵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용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뭐 잘 큰다라는 통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셨는데 아이들 그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부모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건 뭘까요?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일단 가정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보여주는 게 제일 크죠. 갑자기 여러 이상이 나서 본인이 잘 못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과거에 이제 못 보여준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일단은 집안 문화 자체 집안에서의 먹는 문화 그 다음에
집에 없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설탕 콜라 같은 것들 또는 과일 주스 같은 것들 정말 순수하게 뭐 굳이 먹일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아예 집에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 저는 사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부모들 맞벌이하고 엄마 뭐 저녁까지 일하니까 애들 막 학원 가서 편의점에서 뭐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부모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파는 음식들, 그다음에 실은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매대에 아이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중독될 만한 매우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에 어른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애들 정말 건강하지 않게 그냥 먹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급식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뭐 채소나 이런 걸 내놓으면 애들이 거의 안 먹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갈수록 더 그런 것들 오히려 안 내놓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회가 다 바뀌고 아이들의 입맛도 바뀌고 또 가정에서 먹는 음식들의 포트폴리오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음식들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머리로도 알고 또 확실하게 또 습관으로도 그런 것들이 인지가 이제 돼야 습관 회로로 아예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죠. 음료는 그냥 물을 또는 가당 음료가 아닌 걸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 다음 생각나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은 저희 건강 콘텐츠를 찍다 보니까 집에 과일 주스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네. 안 사게 되다 보니까 집에 없으니까 안 먹게 되고 계속 몇 년 동안 안 먹으니까 안 찾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입맛은 바뀐다라는 것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성장과 노화가 적대적 다면 발현 개념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러면 성장기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가속 노화 피할 수 있는 균형점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적대적 다면 발현이라는 게 인타고니스틱 플레이트로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센서, 인슐린, IGF-1, mTOR 이런 것들이 상시 이제 있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 굉장히 그냥 뭐 콘덴서 이런 것처럼 저항 이런 것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성장에도 필요하고 세포 분열에도 필요하고 저처럼 지금 벌크업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많이 발현되면은 노화가 가속될 수가 있고 적대적 다면 발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인류가 옛날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을 때 그리고 원시 시대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센서들이 굉장히 예민해야 내 몸도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그래서 인류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너무 오래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는 운동도 안 하고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센서가 불필요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너무 많이.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포식, 에너지가 세포 내에 부족할 때 고장난 단백질을 태우는 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대에 쓰레기 단백질이 많이 쌓여요. 미스폴리드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세포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노화 시기가 빨라져요.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스트레스를 주고요. 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불필요하게 DNA 복제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암도 잘 걸리고 좀비 세포도 많이 생기고 노화세포는 염증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다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 또 내가 노년기가 되면 노쇠해지면 에너지가 부족해요. 식욕도 떨어지고 씹는 힘도 떨어지고 근육 단백질 만드는 효율도 떨어져서 단백질은 더 많이 먹어도 근육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때는 반대로 에너지 센서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과 노년은 비슷하게 먹어야 된다. 충분히 잘 먹어줘야 된다. 대신에 좋은 걸로 좋게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성인일 때는 약간 덜 먹어야 된다. 예, 그게 적대적 다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나한테 좋았던 시스템, 체계가 다른 때에는 나한테 나쁠 수가 있고 또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성 염증, 사실은 염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원래 상처가 낫기 위해서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염증이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만성 염증은 해로울 수 있는 거고 혈압을 올리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맹수가 이빨로 여기를 콱 물어요.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혈압을 올리는 시스템이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피를 멎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고혈압을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대적 다면 발언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시기별로 해야 되는 타겟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기본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적색육보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닭이나 아니면 콩을 많이 먹고 좋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깔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분들이나 연배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그다음에 젊은 성인 또는 중장년층은
넘치지 않게, 넘치지 네,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또 연령대별로 다른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영상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이 노동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이제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 근데 사실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네. 많이 큰 걸,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이 서울에 출퇴근하고 왕복으로 뭐 이미 2시간씩 날아가고 예전에 또 이제 교수님도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가처분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출퇴근 시간 부족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가속노화 되는 거 좀 어떻게 좀 내가 조속노화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네. 편도 막 2시간, 2시간 반 뭐 다 해봤는데요. 편도 예, 제가 왕복 아니고 예, 편도 예, 제가 그 부천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다닐 때 와. 그때 그 버스 빨간 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또 마을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갈아타다 보면 그다음 걸어가고 2시간 반 이제 걸리는데요. 현타 와서 그만뒀죠. 예,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일요일인데 간만에 좀 쉬려고 집에 갔어요. 일요일에 이제 오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전화가 온 겁니다. 환자가 오니까 응급실로 가서 좀 봐라. 근데 그 차가 이제 너무 막혀서 제가 운전하기 싫어서 빨간 버스를 타고 갔다가 근데 실제로 2시간 반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이제 뭐 이래저래 뭐 입원 지시를 넣고 뭐 그 기록을 쓰고 그리고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집에 가면 새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그냥 병원에서. 당직실에 잤는데요. 하여튼 그 정도가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만두는 거고요. 일단은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면 네. 참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인지 활동을 최대한 늘려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와닿지 않으실 건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주 한 병을 원샷을 하고 잤습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었기 때문에 원샷을 하고 자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잤기 때문에 이제 네. 뻗고 그냥 거의 뭐 옷을 제대로 벗지도 않고 잔 다음 새벽에 알람 소리 듣고 기어 나와서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수록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이제 즐기시고 적극적인 인지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럴수록 조금이라도 더 명상을 하고 슴슴하게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라서 솔직히 그냥 말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정말 뭐 하루에 자는 시간 5시간 빼고 막 하나도 가처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직장도 그래도 다녀야 된다. 네. 그러면 진짜 약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도 강연에서 누가 질문 주셔서 공부를 해봤던 내용인데 네. 일단은 그래도 제일 먼저 시간을 쓴다면 잠에 쓰시고 그 다음에 식사에 쓰시고 그 다음에 운동에 쓰시고 운동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운동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잠이 먼저군요. 네네. 잠 먼저 자고 그리고 또 잠을 자야지 식사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요새 정말 바쁩니다. 네. 제가 일단 환자분들 다 진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큰 연주회도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하던 일들 다 해야 되고 또 연구 관련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또 병원 정리도 해야 되고 병원 이제 퇴사하시는 예, 거죠? 퇴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또 이후에 해야 될 일들도 미리 또 준비해야 되는 준비해야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겹쳐서 6월 달이 정말 바쁩니다. 5월 달, 6월 달이 정말 바쁜데 제가 어떻게 버티냐면요. 아침은 방탄커피를 먹습니다. 근데 방탄커피를 저는 프로테인 쉐이크랑 같이 먹습니다. 뭐랑요? 단백질 쉐이크랑. 예, 지금은 벌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프로테인 쉐이크에는 파이버가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 드시는 분들은 섬유질 파이버 같이 해서 쉐이크로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먹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제 처가 키위를 2개를 썰어다 줄 때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니면은 제가 키위 2개를 썰어서 그냥 입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가요. 이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 안 고파요. 그리고 저 어떻게 하냐면 프로틴 바하고 그다음에 막 두유 이런 것들을 가방에 잔뜩 들고 다녀요. 그래서 거의 막 요새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진짜 너무 바쁘니까 그냥 새 모이처럼 계속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프로틴 바 같은 거를 막 외래 진료 보다가 잠깐 환자 끊기면 반 개 뜯어서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녁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끼 정도 제대로 먹으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도 거의 이제 술도 아예 안 먹고 약속도 6월 달에는 하나도 없는데 아침 6시 한 20분 정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거의 매일 한 9시 반 정도? 10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래도 7시간 이상 잘 수 있습니다. 바로 딱 누워서 바로 자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일로 꽉 채워놓고 근데 그 와중에 하루에 1시간을 운동을 꼭 해요. 그리고 연주 준비하기 위한 학교 연습을 다 해요. 그러니까 돼요.
저는 그게 단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배 안 나오고요. 잠 잘 자고 멘탈 크게 문제 없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저는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게 뭐 요즘 나온 단어는 아닌데 옛날부터 있던 단어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군함이 피격되었을 때 어딘가에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해당 부분을 차단하고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내 삶도 비슷합니다. 내 삶이라는 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맨 밑에 흙에 해당하는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내 삶을 운영하는 원칙 자체가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 뇌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내가 정서적으로도 괜찮아야 되고 또 몸도 안 망가져야 되죠. 라이프 스타일도 좋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줄기에 해당하는 결국에 내 24시간의 포트폴리오 중에 지금 당장 나한테 안 중요하고 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덜어낼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위에 최소한의 생활 습관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최소한이 지켜지면 적어도 그 나무의 건강 상태는 어쨌든 간에 유지는 되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은 당연히 없죠.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저녁을 2시간 동안 먹을 시간도 당연히 없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있는 것들로만 채워서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뭐, 예를 들면 친구도 만나고, 뭐, 다른 분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씩 빼내고. 지금은 아주 단기간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더 먹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쇼핑을 더 하게 되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삶에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는 거죠. 물론 근데 대부분 다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데미지 컨트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에 방탄커피랑 단백질 쉐이크 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점심에 키위, 그리고 키위도 아침에 한꺼번에 먹습니다. 아침에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프로틴바 두유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 프로틴바, 어쨌든 둘 다 프로틴 쪽이니까 요거 먹을 때 우리가 뭐 제품을 보거나 할 때 뭐 꼭 봐야 되는 성분이라든가 뭐 있을까요? 일단은 순탄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나 그다음에 무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제외한 실제 나한테 의미가 있는 탄수화물이죠. 이 순탄수를 계산하기 좀 까다롭게 성분표가 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순탄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순탄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나 이 쉐이크가 결국에 단백질 보충제인지 탄수화물 보충제인지 봐야 됩니다. 대충 퍼센트로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당 그래서 단백질은 10%만 보충하는 건데 당은 막 20%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설탕 바지 프로틴 바가 아니죠. 일단 당류는 적은 걸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당은 최소한이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게 정말 프로틴 바가 맞아야 되고요. 단 벌크업을 할 거다. 빠른 벌크업이 필요하다. 심지어 나는 때로는 테스토스테론 맞는 분도 있어요. 정말 더 빨리 하려고. 그런 분들이면 초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 직후에는 벌크업 솔루션 드실 때는 탄수화물이랑 프로테인 섞어서 드시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틴 제품을 먹을 때는 순탄수는 적은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라면도 그렇고 대부분의 바깥에서의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은 저단백, 고탄수, 고지방이에요. 현대인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게 항상 단백질이 부족하고 섬유질이 부족해요. 거대 영양소를 봤을 때는. 물론 사실은 거대 영양소 비율을 또 재는 것만큼 또 의미 없는 건 없긴 한데 사실은 전체적인 음식의 성상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바쁜 환경에서 잠도 잘 못 자고 또 스트레스 레벨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근단백을 분해시키는 방향으로의 압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양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상생활을 그냥 할 때는 주로 러닝 위주로 할 때는 0.8에서 1.2g per kg per day 이렇게 단백질을 먹습니다. 대충 단백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한 1.5 정도 먹고 지금은 지방을 4kg 빼야 되고 근육을 4kg 늘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습니다. 2.2g per kg per day까지 먹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이제 한 6개월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근육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근육을 늘리는 목적이 아닌 분들이 그냥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거는 물론 원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단백질 쉐이크를 그냥 계속 드신 분도 있잖아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단백질 쉐이크는 성분 보고 괜찮으면 계속 먹어도 된다. 근데 USC에 계시는 발톨 롱고 교수가
아주 좋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연구가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제 채널에서 주로 드렸는데 네. 젊은 사람이 고단백 식사를 하면 단명하고요. 나이 든 사람이 고단백 식사를 하면 장수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적대적 다면 발현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에너지 센서를 너무 활성화시켜주면 노화가 빨라져서 결국 그 단명의 사유가 만성질환 및 암의 조기 도래예요. 그런데 연배가 있는 분들은 노쇠가 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노쇠가 오면은 암과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노쇠면은 이제 침상으로 가시고 낙상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이 되는 겁니다. 치매가 또 예방이 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력이 또 근육 기능이 유지가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럼 사람도 만나고 그럼 머리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랑 젊은 분들이랑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 중년, 초기 장년층의 경우에는 네.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쉐이크는 봐가면서 드시는데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박탈, 그다음에 극단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고통, 코티솔 그거 다 이거 동화 저항 상태를 만들어요. 우리가 앉아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경험하냐면 월요일에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쭉 종일 외래를 봐요. 네. 그럼 온몸에 진짜 근육이 싹 펌핑돼 있던 게 싹 빠져요. 허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싹 풀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모니터 앞에서 보다 보면 예.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스트레스 호르몬 이 다 결국에는 좌식생활에서 수면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화 저항. 그러니까 노인의 몸 같은 내 근육의 세포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내 근육 세포 입장에서는 내 몸에 피 속에 단백질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근육 단백 생성을 못해요. 단백질 붙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대신에 가급적이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먹는 게 좋죠. 그리고 키위를 같이 드신다는데 다른 과일도 많은데 왜 키위를 드세요? 사과도 많이 먹습니다. 키위 또는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왜 키위랑 사과예요? 보관성이 좀 좋고 네. 사과는 뭐 아시다시피 보관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키위는 좀 대량을 사면 그 중에서 먼저 부드러워지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순차적으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꽤 오래 먹을 수 있는데 네. 둘 다 저는 껍질째 먹고 껍질째 먹게 되면 되게 키위를 껍질째 먹는다고요? 털 있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씻고 먹는 거예요? 안 깎고? 썰어서 그냥 이렇게 물에 씻은 다음에 이렇게 툭툭 썰어서 먹는데 까끌까끌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껍질에 섬유가 많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뭐 바이타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빨리 먹을 수 있고 맛도 좋고 편하고 좋고요. 보존성도 좋고 그리고 네. 가성비도 좋고 둘 다 좀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고